안녕하십니까, 우짱입니다. 2025년 10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들어가기 앞서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대통령실 미측에 관세 협상 수정안 제안했다. 답변 기다리는 중이다. 답변 기다린다고? 간단하게 코멘트하면은 추석용 언론 플레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어이구, 광유증 웬일이야? 머리를 갖다 이라고 나오고. 경쟁자가 붙으니까 머리가 아주 깔끔해지네요. 그러니까 산발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미국 측의 제안에 뭐 3,500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과 관련해 한국 측의 수정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는, 자, 금액 뭐 줄이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죠. MOU 이런 거는 패스하고 뭐 아무짝에 쓸데없는 건데 뭐. 아유 뭐 김영범이 나왔네. AI 부분에 있어 분야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금산분리 넘어가고요. 뭐 AI 같은 타령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수갑 찬 거 아니야 이거? 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 방통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뭐야 이거? 자리 내려오고 뭐야 이거? 하루 지났냐? 이틀 지났냐? 그런데 바로 나왔비네.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 들었다. 공식적으로 3회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체포되는 것을 한다. 지방선거 이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는 꼴을 보니까 지방선거 이길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웃자가요. 이거 트럼프 뭐 블로그에서는 정말 지겹게 얘기했고요. 트럼프 그러니까 2024년 6월부터 웃자가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미 대선 때도 얘기했고 이 정치판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빙신 중에 빙신 짓이 뭐냐면요. 정치적 적수를 갖다가 피해자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정치판에서 하면 안 되는 빙신 중에 빙신 짓입니다. 이거를 왜 합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아이고, 지방선거 관심 없는 모입니다. 우자 하는 거 보니까 우자 보기에는 지방선거 관심 없는 모이다. 그래 봅니다. 넘어가고요. 서영교, 또 떠들고 있어. 대법 조의대 관영차 일지 없다. 답변. 뭔가 구리다. 아이고, 여는 뭐 전부 다 맨날 관심법이네. 대법의 자신 등이 제기한 회동 의혹 관련해 조의대 일정표 요구했다. 이거 뭐 풀러라느냐? 이거는 뭐 맨날 일하고 나오냐? 이거 수술했냐? 뭐 왜 자꾸 이거를 갖다가 메고 나오는데? 별론데. 뭐 옷을 갖다가 투자를 많이 하는 모인데. 그냥 소탈하게 입으세요. 소탈하게. 뭘 저래 입고 나와가지고. 맨날 구라나 치고. 뭐 관심법 하에서 맨날 대도 안 소리 하고 있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서영교, 더불어 표 떨구기에 환장했다. 올인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넘어가고요. 자기가 자꾸 옛날 말 중에 옛날 말도 아니다만은 거짓말 한번 하면요 거짓말을 듣게 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해봤자 팬들이나 좋아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데 큰 오산인데 하여간에 더불어 표 떨고 묻기에 올인했다 이래 봅니다. 서울 아파트값 뛰자 시가총액 껑충 올해 들어 150조 원 증가. 어이구 지기네. 우짜가 이미 이것도 코멘트 한번 해드렸습니다. 한 두세 차례 코멘트 했는데 이재명 정권에서 해가지고 크게 한번 빵 때림 했죠. 빵 때림 한 다음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떠들 때 우짜가 얘기했습니다. 내년 신학기까지는 봐야 된다. 내년 신학기까지는 봐야지 부동산이 정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알 수 있다 했는데 이거 내년 신학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벌써부터 이래가지고 오르고 앉아있네. 전국 증가폭이 전국도 다 오르고 앉아있고 2배가 넘었다. 이거 잘 올라간다.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면서 서울 아파트 전체 시가총액이 작년 말보다 150조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보다 2024년 말보다 150조 원. 이거 뭐 누집의 이름도 아니고 150조 원.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증가폭이 컸고 역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내에서는 분당 평촌의 시가총액만 늘며 재건축 효과가 엇갈렸다. 재건축 이거 재건축하면은 빚 구대기에 들어갈 텐데 지금 건설비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분담금 이것도 내야 되잖아요. 아이고, 답 없습니다. 이거 어째 감당할 거요? 이거 구축 아파트는, 그나마 뭐 재건축이 된다 하지만,
우짜가 보기엔 한 20층 넘어간다. 재건축 용적률하고 뭐 이런 거 다 셀이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답 없습니다. 지금 그 재건축하는 동안 또 이사 가서 살 집도 해야 되지요. 재건축하면은 또 그 뭐 빚을 더 많이 내야 되지. 그런다고 지금 인구 통계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이 집을 갖다가 받아줄 사람들이 숫자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이런 와중에 또 이거 이재명 정권은 돈 쳐뿌리고 앉아 있고 이게 뭐 이거 하여튼간에 한 게 자체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이게 뭐 돌아가는 꼴이 희한해요, 희한해. 하여간에 지금 우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신학기 때까지 뭐 지켜본다고 우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안 지켜봐도 될 정도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10명 중 6명 추석 차례상 안 차린다. 간소화하고 수익 과일도 올린다. 이 말이죠. 예, 우짜는 뭐 제사 같은 거에 아주 친숙합니다. 우짜계 쪽으로는. 우짜 저 집안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지금은 뭐 다 집집마다 따로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이럽니다만 할아버지 살아계셨을 때는 그러니까 뭐 우짜가 마지막으로 뵌 거는 가장 높은 분은 누구냐 하면은 증조 할아버지는 못 뵀고요. 증조 할머니는 뵀습니다. 그리고 증조 할머니하고 같이 자다가 그때 또 설에 또 갔거든요. 설에 갔는데 증조 할머니가 다음 날 해가지고 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짜는 상여 나가는 것까지도 다 봤습니다. 예, 그때 해가지고 이거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하여튼 상여 나가는 것까지도 다 보고 그랬어요. 이게 또 삼척포로 빠진데. 하여간에 그 촌에 뭐 우자가 경북 저쪽에 해가지고 그 뭐 영주 쪽에 그쪽에 저 고향이다 보니까 이거 제사상 차리는 것도 보면 거기에서도 이미 저 그 아버지나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이 해가지고 할아버지 직접 나오셔가지고 칼 잡고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남자들이 안 놀았다 이 말이지. 예, 남자들이 안 놀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자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나라 제사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건데 우짜가 본 거만 해도 할아버지가 직접 칼 잡고 해가지고 문어 썰고 다 했어요. 예, 고기 썰고 다 했습니다. 하여간에 뭐 이거 남자 여자 뭐 상관없이 다 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그 기본 뭐 원래 기존의 그 저 제사 진행 보면 뭐 여자들은 제사 같은 저 제사상에 가지고 뭐 절도 안 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럼 말로 그럽니까? 제사상에 가지고 같이 절하고 이러면 되지. 안 그렇겠어요? 다 주방으로 빠져 있고 문자가 할 때 본 거는 뭐 다 주방에 빠져 있고 이랬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세월도 아니고 같이 제사 올리면 되죠. 예, 그리고 해가지고 음식 같은 것도 문자가 보기에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간소화해서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던 음식이나 올리고 아니면 뭐 본인들도 먹고 싶은 것도 좀 올리고 뭐 융통성 있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왜 우짜가 이 말을 하냐? 우짜가 어릴 때 제사 등 해가지고 설날에 해가지고 그 큰아버지 때 그 경부 영주였는데 큰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거의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놀았습니다. 그때 어릴 때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뭐 이제 가지고 새로 농사 짓는데 해가지고 그때 막 놀고 뭐 옛날 그 농사 그런 문화가 있어 놓으니까 그랬는데 그 추억이 좋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맨날 그놈 뭐 나무 부직갱이 같은 거 들고 돌아다니면서 뭐 얼굴이 시꺼먼 거 묻히고 그리고 그 동네가 또 추워놓으니까 그 저 얼음 탄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도 만들고 뭐 이래저래 하면 어쩌든지 시간은 다 가더라고요. 그런 게 좋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북적북적하고 이런 게 상당히 좋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사회적으로 사회 능력 이런 것도 개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제사상 차리는 것 때문에 이 방송이나 언론 이런 것들이 문제야, 이거. 자꾸 이거 제사상 차리는 걸 귀찮아하고 뭐 여자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만들고 이러니까 또 그래 하는 집들도 문제고 어쩌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수록 이 가족 시스템 자체가 점점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편한 것만 찾다 보면요. 이 가족의 중요성이 점점 무시되고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우짜도 이제 나이가 이제 가지고 저 곧 60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다 업보로 돌아옵니다. 결국 힘들 때는 누구한테 의지하겠습니까? 가족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뭐 어째준다? 예? 국가에서 어째 케어해준다?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고 하여간에 가족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혼란한 세월에는 가족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요런 거라도 간단하게 이거보다 더 간단하게 올려서라도 가족들이 요즘 만나기 힘드니까 조금이라도 일부러 핑계를 대가지고 만나가지고 얼굴도 좀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듣기 싫은 얘기들 하더라도 뭐 언제 니 시집가냐 언제 장가가냐 이런 얘기 듣더라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뭐 어쩌겠쪽으로 그래 얘기합니다. 예, 넘어가고요. 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하루 남았네. 1강 2중 1강이 누구야? 고이즈메가 1강이야. 그리고 다카이치 하야시가 그러니까 하야시가 많이 올랐네. 고도 속의 후보들 막판 총력전. 예, 유일파벌 수장 아소 전 총리의 지지 요청도 신임 총재 15일께 총리 취임 되네. 예, 고이즈미, 다카이치, 하야시. 참 얼굴이 대단하네. 한인상 한해 전부 다. 예. 에? 1강 2중 2약, 2약이 떨어졌는데 2약이 이럴 때, 이 접전일 때는 접전을 벌이고 이럴 때는 2약이 중요하죠. 2약이 누구냐? 에? 에? 여기네. 고바야시 다카유치 하고 모테기 도시미스 요 둘이가 지금 이제 짜친다 이거네. 그럼 이 둘이가 각각 30명. 그럼 크네. 그러면 30명 크네요. 그러니까 이 둘을 갖다가 지지했던 쪽에서 어디 쪽에 붙느냐. 그게 핵심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고이즈미가 1등 간다 하더라도 어째 될지 모릅니다. 다카이치한테 붙어버리면 다카이치가 되는 기고 누구 압니까? 지난번에 이시바처럼 해가지고 하야시한테 붙어버리고 하야시가 될 수도 있는 기고 뭐 그래 되는 거죠. 하여가 이거 지금 어디 갈 곳 없는 표가 어디로 붙느냐. 예, 그게 핵심이다. 나름 재밌어지는 모양입니다. 나름 재밌게 돌아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결과 나오면 뻔히 알겠죠. 뭐. 예, 국가란다. 국제유가 공급 과잉 우려의 2% 거의 뭐 폭락 수준인데 5개월 만에 최저. 예,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확대 전망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로 급락했다. 아닙니다. 아이고 이지연 특파원 우짜가 벌써 이번 주에 계속 얘기하는데 공급 과잉 우려가 아니고 수요 감소, 수요 우려, 수요 우려. 야, 니 월급 받으면 좀 일 좀 제대로 해라. 지금 공급 과잉 우려가 아니라니까.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걱정되니까 뭔 내용도 이리 짧어 이거. 짜증나네 진짜. 이거 옆다리 치고 오자마자 말하고 싶은 거 말씀드립니다. 뭐 공급 우려 같은 소리하고 있네. 예, 너무 이거 바로 말씀드리면 이거 서부 텍사스이죠.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1.67% 하락해가지고 1배럴에 60.75, 60달러, 1배럴에 60달러 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우짜가 이게 한 7시, 6시 반? 그때 한테 캡처링, 하여튼 뭐 어제 잠 끝난 다음에 나오니까. 60.75달러 겨우 턱걸이 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2025년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 이거 선물이지요.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유 이거 가지고 선물 가격입니다. 요게 2025년 5월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면 5월입니다. 예, 5월 말 요때. 그러니까 5월 이후 최저인 1배럴에 6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요거 2025년 10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떻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문제입니다. 연합 지라시에서 공급 우려가 타락하고 잡았는데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공급이 아니고 수요가 문제라니까 수요가. 기자지를 갖다 좀 제대로 해라 월급 받고. 이건 뭐 넘어가고. 참고로 미국 경제 지표는 현재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요. ADP 발표 우짜가 소개시켜드렸죠. 9월 민간 부분 일자리 감소가 발표됐고요. 그리고 현재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셧다운 벌어지고 있죠. 야, 셧다운 벌어지면 당연히 불확실성은 더 증폭되는 거 이거는 당연한 소리고. 이거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2015년 9월 마지막 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180만 배를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우짜가 이런 것까지는 일부러 소개를 안 하는데 시간 때문에. 하여간에 지난주 그러니까 9월 마지막 주 미국 원유 재고가 약 180만 배를 증가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미국의 정유 공장들 요것도 뭐 아주 테크니컬한데 미국의 정유 공장들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요거 메인터넌스 시즌에 들어갑니다. 요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기름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요거 썩는 거 이 비율을 갖다가 믹싱하는 비율을 갖다가 바꿔요. 예? 요게 봄 가을마다 항상 바꿉니다. 왜? 여름용 그 기름하고 그리고 그 겨울용 기름하고 요걸 갖다 비율을 좀 바꿉니다. 바꾸기 때문에 이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이 메인터넌스 시즌에 항상 들어갑니다. 미국 정유 공장들은. 자, 보면은 메인터넌스 시즌에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정유 공장들의 원유 구매량이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공장 멈추니까 당연히 감소하겠지요. 예, 요래 되고 지금 요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다.
중국의 원유 수입량도 1083만 배럴 per day, 하루 평균 1083만 배럴로 2025년 2월 이후 현재 최저를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어제도 가지고 무역 수지인가 뭔가 발표됐는데 우리나라도 기름도 안 사가지고 에너지 수입 줄여가지고 또 뭐 돈 많이 남겼다 이런 나왔잖아요. 똑같이 아시아 지역의 원유 수요 약세가 중국의 원유 수입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똑같이 확인되었다. 이런 것들 우자가 말씀드린 건 뭐 미국 경제 지표 부진하고 ADP 일자리 감소 발표하고 셧다운이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원유 재고 증가했고 미국 정유 공장들은 메인터넌스 시즌에 들어가고 중국 원유 그리고 아시아 지역 원유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이런 것들 모두를 합치면 뭡니까? 단기 공급 과잉이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는 수요 우려죠. 수요 우려. 이런 가운데 서부 텍사스 문자가 차트 보여드리고 이어서 브렌트유 보시면 서부 텍사스유가 얼마였습니까? 1배럴에 60달러 했죠. 브렌트유가 지금 이제 1배럴에 64.48. 그러니까 64달러 중반 정도 해가 됩니다. 근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원래 서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유하고 간의 차이가 좀 많이 스프레드가 많이 나야 됩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게 뭘 뜻합니까?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유가 상대적으로 좀 값이 덜 떨어졌다 이 소리죠. 이게 뭘 뜻한다? 미국 국내 수요는 현재 정체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해양 수요는 양호하다 이 소리죠. 양호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수요가 좀 별로다 이 소리입니다. 참고로 선물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퓨처스 커브라고 있는데 이것도 뭐 기술적인 부분이 다다 그냥 한번 드라이하게 말씀드릴게요. 선물 곡선의 경우에는 현재 컨탱고가 뭐지요? 원유를 갖다가 매도하는 것보다 쟁여두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다. 자, 기름판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컨탱고 상황에 들어갔다. 요거는 원유를 매도하는 것보다 파는 것보다 쟁여두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다. 요걸 뜻하는데요. 선물 곡선이 현재 컨탱고 쪽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들어가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 공급이 수요보다 많다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우자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펙 플러스에서 정산한다고 얘기했지만 우자가 업계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오펙 플러스의 정산 여력은 없습니다. 앵꼬 났고요. 하지만 수요 자체가 현재 약하기 때문에 정산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게 구라든 아니든 간에 정산한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 중이고요. 게다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 드론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산 정제 제품 흐름에 차질이 있는데다가 중동 긴장은 해상 운송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면서 유가 하락의 바닥을 갖다가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수요 문제입니다. 수요 약세가 현재 공급 우려를 압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연합지라시 기사가 제목이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수요 약세가 더 큰 거지 공급 우려가 아닙니다. 공급 우려가 아니라 하여간에 넘어가지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유가 하락은 다른 시장 상황과 일치하는데요.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고 변동성은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달러 인덱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미국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지지 않고 97에서 98선에서 더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들 합치면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들 뭡니까? 전형적인 성장 둔화 신호고요.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수요 감소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얘기죠. 수요 감소, 리세션 이런 거와 관련되는 거죠. 유가에 있어서 1달러에 60달러 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부 텍사스 기준으로. 오펙 플러스가 수급을 안정시킨다면 유가가 1배럴에 60달러 선에서 유지될 수 있는데 반대로 미국, 중국, 유럽 모두 현재 뭘 노리고 있습니까? 유가를 낮추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펙 플러스가 생산량을 늘린다고 약을 팔면 1배럴에 50달러 중반까지 우짜가 보기에는 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펙 플러스가 계속 이거 약을 파는 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펙 플러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오펙 플러스의 진짜 노림수 통방은 뭐냐 하면 미국 세일 죽이기입니다. 이거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미국 세일을 갖다가 죽여야지만 이제 앞으로 시장을 갖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세일을 갖다 죽이려고 오펙 플러스는 계속해서 노림수를 갖다가 제거하셔가지고 혈안이 냈다.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고 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도 지금 유가 떨어지면 이거 수익 자체가 안 나오면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돈을 갖다 빚을 내든지 수를 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은 크게 보고
길게 보고 지금 기름값을 갖다가 패대기 쳐가지고 미국 세일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냈다. 하여간 뭐 그래 하고 말씀드리고, 여기다가 또 누가 이 가지고 헛짓거리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1배럴에 40달러 해가지고 떨군다고 떠들었다고 어쩌가 이번 올해 초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이처럼 트럼프는 1배럴에 40달러를 갖다가 떠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쉐일을 갖다가 죽이는데 동참하고 있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여간에 핵심은 이 공급 우려가 아니라 수요 감소입니다. 수요 우려입니다. 수요 우려. 수요가 우려돼 가지고 지금 이거 저 유가가 떨어진 건데 공급 우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공급 우려 같은 소리를 취하고자 했나. 넘어가고요. 네, 금덩이 보시죠. 뭐 유가 한 김에 해가지고 금덩이하고 바로 다 뭐 달러 인덱스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덩이는 어제 가지고 마이너스 0.23% 하락해가지고 여기 보면 3,056.34달러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가만히 잘 보시면 3,906이죠. 3,900달러 이거 돌파를 갖다가 잘 못하고 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 RSI 값은 오바이트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이거 지금 보면은 3,900달러 돌파를 좀 잘 못하고 있는 달러 움직임이다. 달러란다. 금덩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금덩이가 가지고 좀 주저주저 되고 있죠. 우자가 은덩이에 대해서 뭐라 했습니까? 금덩이의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포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덩이가 현재 주저주저 되고 있으니까 덕분에 은덩이도 힘을 못 받아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마이너스 0.77% 하락해서 1온스에 46.95달러, 뭐 대충 뭐 47달러라 보면 되겠죠. 하여튼 요래 내렸습니다. 보시면 근데 어제 요거 해가지고 짝대기가 아주 길게 들어갔죠. 길게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은덩이 RSI 값은 요거 지금 마무리된 값으로 해가지고 77.37이 되는데요. 1987년 이후 6번째로 데일리 1일 기준 RSI 값이 어제 해가지고 82를 돌파했었습니다. 정말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는데 이게 쭉 떨어져 가지고 77.37로 해가지고 떨어진 거로 결과값이 요래 나오고요. 덕분에 은덩이 값도 요 밑에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죠. 예, 장중에 많이 떨어졌다. 어떻게 은덩이 값도 어제 해가지고 뭐 어제라 말하기 그렇다 말은 하여간에 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마이너스 3%까지 해가지고 폭락했었습니다. 물론 낙폭을 줄여가지고 결과는 마이너스 0.77% 이론스에 46.95달러로 해가지고 마무리겠다. 중간에 그 장중에 뭔 쇼가 나는지 해가지고 제가 잠깐 해가지고 묘사를 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네,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어제 해가지고 0.16% 상승했네요. 상승해가지고 97.86 이래 됩니다. 차트 꼬라지 보면 이게 쌍바닥 냄새가 나는데 하여간에 이자가 2011년부터 끈 억수로 긴 트렌드 라인이 있는데 그거 잠깐 찔렀습니다. 이거 찔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찔렀는데 그 뒤에는 다시 해서 지금 97, 98 요 라인을 갖다가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보다 지금 안 내려가고 있네요. 우자가 지금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우자 해야 되는 결정은 좀 내려야 되는데 돌아가는 꼬라지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결정을 좀 못 내리고 있다. 이거 뭐 셧다운까지 터지니까 이 꼴이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지만 외국에는 다 돌아가고 있으니까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다. 예, 이런 말씀드리고 자 넘어가고,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지난 24시간 동안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0.16% 상승하고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 기준으로 0.24% 싸져가지고 보자. 어제 밤에 가는 1408원, 1408원까지 올라갔네. 그래서 우자가 캡처하는 시간 이게 한 6시, 7시인가 하여튼 그때 캡처했는데 1406.48원 이래 됩니다. 뭐 코스피 올랐다고 해가지고 뭐 뉴스에 떠들고 이러는데 연합진아시아 뭐 항상 정권 해바라기니까 그래 떠들고 자빠졌는데요. 우자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원화 환율이 이래 똥값이 되면요 그냥 원화 자산은 도매급으로 똥값이 되는 겁니다. 뭐 코스피 백날 쳐올리면 뭐합니까? 원화가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전부 다 달러 기준으로 원화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해가지고 평가가 되는 건데 뭐 코스피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원화 이거 환율이 똥값 되면요 그냥 우리나라 원화 자산은 다 똥값 뭐 도매급으로 똥값 되는 거예요. 뭐 그래 언론 플레이나 하고 자빠진다. 자, 엔화 보시죠. 엔화의 경우에는 지금 어제 해가지고 0.12%, 뭐 얼추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만큼 해가지고 좀 해가지고 뭐 싸졌다 이래야 되겠습니다. 1달러에 147.226N 이래 되고요.
예, 여기도 어제 저녁에 해가지고, 어제 저녁 되겠지. 오늘 새벽인가? 해가지고 147.495N까지 올라갔다가 캡처하는 시간에는 147.226, 우자가 6시인가 7시에 캡처했습니다. 이래 됩니다. 여전히 현재 엔화는 주요 통화 중에서 퍼포먼스가 여전히 제일 좋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넘어가고요. 예, 이것도 뭐야? 아, 이거는 이거 보나 마나고 무슨 6시 40분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자, 비트코인 4사분기 강세 기대감 2개월 만에 12만 달러 선 탈환이다. 예, 뭐 2.44% 올랐다, 어쩌다. 지금 몇 분이야? 벌써 25분이야? 예, 아, 이거 추석인데 빨리빨리 해야죠. 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차트는 뭐고 바로 뭐 가격이나 확인하죠. 자, 오자가 이거 캡처한 건데, 요게, 한 7시 넘어서 캡처했나 그런데, 7시 넘어서, 7시, 뭐, 이 정도에 캡처하는 건데, 보시면 해가지고 1.39% 상승해서 12만 318.59달러 해가지고 12만 달러 선을 갖다가 탈환했습니다. 우자가 이미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내년 말까지, 내년 11월까지 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뭐 지겹지만 또 말씀드리면 올해 12월 달에 15만 달러까지 오픈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내년, 그러니까 12월 달 지나고 난 다음에 피크 치고, 그 다음에는 내년 11월까지 막 줄줄줄 흐른다. 줄줄줄 흐른다라고 이미 뷰를 갖다가 언제 말씀드렸더라? 한 달 전, 두 달 전 이미 그때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자. 네, 이거는 해가지고 글로벌 준비금, 이른바 흔히 말하는 기축통화, 우리 그 일본식 표현들에서 기축통화. 근데 우자는 여기는 뭐 글로벌 FX 리저브로 되어 있는데, 우자 기준에서는 그냥 준비금, 글로벌 준비금 여기에서 해가지고 유로화가 얼마 정도 쉐어, 얼마 정도 비율을 갖다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냐 요거죠. 그 앞플로에서 나온 건데 그냥 흥미로워서 추가했는데 또 시간이 이래 되네. 말씀드리면 IMF의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 보유고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외환 보유고에서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뚝 떨어지죠? 예, 뚝 떨어집니다. 요 20%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2015년입니다. 2015년에 20% 벽이 깨진 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쭉 해가지고 플랫하게 이어지죠. 쭉 이어지면서 20% 선을 갖다가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중이다. 요게 이게 앞플로에서 IMF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자가 이미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자는 유로화의 미래를 갖다가 억수로 암울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우자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요거를 암울하게 본 지가 언제다? 우자가 2010년대 그때가 유로존 부채 위기 터질 때 그때부터 우자는 그냥 아예 끝났다. 끝났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보고 있습니다. 얼추 한 15년 정도 됐죠. 그런데 그 뷰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 시스템하고요. 유로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결함 덩어리인지 잘 지켜보시면, 뜯어보시면 정말 저렇게 유지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정말 결함 덩어리입니다. 유로존하고 유로화 이거는요. 하여간에 막 유로 해가지고 준비금에서 비율을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넘어가고요. 푸틴, 우크라 협상장 나와 북한의 해결 노력에 감사. 이거는 뭐 립 서비스라고 보면 되고요. 유럽의 우크라이나 분쟁 책임 돌려 내부 일에나 신경 쓰라. 트럼프 있었다면 피했을 일. 그러니까 바이든 말고 트럼프가 있었다면 전쟁이 안 났다 이 소리죠. 말다이 국제 토론 클럽 본회의에서 나는 협상이 필요하다는 이해가 언젠가 키예프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의 마음에 맞아오기를 희망한다. 좀 이상한데 내용이. 뭐 물론 뭐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힘을 찾기를 바란다. 예, 그러고요. 그렇지만 러시아 관점에서 지금 젤렌스키 정권은 저 불법 정권이죠. 예, 불법 정권입니다. 아유, 예, 러시아는 계속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을 가졌지만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얼마나 지원받든 싸울 병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거 정확합니다. 예, 정확합니다. 푸틴은 러시아군도 큰 손실을 받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손실과 비교하면 훨씬 규모가 작으며 러시아군이 강제 동원은커녕 대량 동원도 하지 않은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징병 연령을 낮춰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우자가 마지막으로 본 게 우크라이나군의 동원 저 횟수가 우자가 마지막으로 관심을 끌은 게 언제냐면 13번째인가 동원하는 거 13번째 웨이브 13번째 동원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만 보고 귀찮아서 안 봤습니다. 뭐
유럽이 군사화하는 상황을 유럽이 군사화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보복 조치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거 의미심장합니다. 그런 위협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할 것. 한 방에 바로 간다. 뭐로 간다? 핵전쟁 바로 간다. 이 소리죠. 경고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 푸틴이 나와서 얘기하는 바람에 우짜가 우크라이나전 업데이트는 오늘 패스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추석인데 뭐 빨리 끝내죠. 미 정부 셧다운 이틀째 여야 극렬 대치에 내주까지 지속 가능성. 예. 뭐 연합체에서 얘기한데 뭐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되고 우짜가 배팅 현황 보여드릴게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 뭐 일주일 이거 뭐 4주까지 지속 가능성 우짜가 이거 폴리마켓 저 배팅 현황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10월 15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셧다운이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보름 넘게 된다. 이게 47%. 이거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그러니까 한 대략 한 2주 정도 해가지고 셧다운 될 거다. 이게 32%.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79%나 되죠?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그러니까 못해도 2주 동안은 셧다운 갈 거다라는 배팅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일주일 간다가 19%. 이거는 뭐 일주일도 안 간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여튼 요 보면은 가지고 못해도 보름 이상 간다. 그러니까 최소 보름은 간다. 요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배팅 현황 해가지고 현황 저 업데이트 해드렸고요. 자, 넘어가서 요건 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농부들 그러니까 농업 해가지고 100억 달러 이상의 구제 금융을 고려 중이다. 익스플로 이게 나왔죠. 요래 되는데 우짜가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 유료 기사이기 때문에 일부러 요거만 따옵니다. 뭐 기사 해가지고 끌어서 보여주면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하여간 요거 저 유료 기사라서 요거 제목만 따왔다는 거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뭐 100억 달러가 나와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쪽낸 가운데 미국 농부들은 수확기에 현재 들어갔죠. 그런 가운데 덕분에 트럼프는 관세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농부들에게 쓰겠다, 쏘겠다고 이미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가지고 월스트리트 전원에서 해가지고 100억 달러의 구제금융, 벨라온 구제금융을 갖다가 검토 중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월스트리트 전원에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의 100억 달러 규모 농업 구제금융 발표 아마 조만간 나올 거라 보는데 미국 역사의 오래된 패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관세는 보복을 촉발하고 관세 보복을 촉발하죠. 이미 중국이 안 하고 안 사고 있잖아요. 수출은 타격을 입고 어디? 미국 농부들 현재 그 만든 거 뭐 대두 등 해가지고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베일아웃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이게? 보조금이죠 보조금.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피해를 복구하겠다라고 이제 나서는 그런 패턴. 옛날에 이미 봤던 패턴. 언제 봤던? 1930년대 봤던 패턴입니다. 자, 이미지를 좀 바꿔놓고. 자, 요거는 프랭클린 루즈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나와 있는 사람이. 지겹도록 우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 이후 이런 패턴 또는 역학이 뚜렷하게 목격되는데요. 스무트 홀리 관세법으로 인해 보복이 촉발되고 당시 농산물 수출이 급감하면서 똑같습니다. 100년 전하고 똑같아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요게 루즈벨트 대통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행정부는 농업조정법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 농부들의 생산량을 줄이는데, 그러니까 미국 농업조정법 하에서는 미국 농부들이 생산량, 수확량을 줄이는 대가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안 유지시켰고요. 그러면 물건 나오는 게 적게 되니까 가격은 유지가 되겠죠. 이후에 워싱턴,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 농업 관리에 있어서 영구적인 역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거 미국 농부들한테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 루즈벨트 있던 시절이 자신들한테 가장 좋았다는 소리를 갖다가 자주 많이 합니다. 알고 보면 아주 사회주의식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농부들한테는 이거 루즈벨트 이거 행정부가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정치적 논리는 2025년 현재와 같았는데 국내 생산자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먹였지만 외국의 역관세 즉 보복이죠.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수요가 억제되었고 덕분에 미국산 1930년대 똑같습니다. 밀 그리고 휘트 밀 그리고 면화 돼지 가격 이런 거 자체가 1930년대에도 폭락했었습니다. AAA가 뭐냐면 농업조정법 이걸 갖다 줄여서 AAA라고 하는데 AAA 보조금은 미국 농부들의 소득을 안정시켰지만 시장을 왜곡하고 소작농보다는 대지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요. 이후에 수십 년간 연방 지원에 미국 농부들이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데, 네, 요거는 중국에서 해가지고 미국산 대도 안 산다 해가지고 차트 나온 거죠. 2025년 현재로 돌아보면 똑같은 라임 그러니까 운율을 보이고 있는데 똑같이 뭐 역사는 반복된다 이 소리죠. 미국의 수입 관세 부과는 보복 조치를 촉발해서 중국, EU 등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늦추거나 다른 곳으로 이거 뭐 브라질 등으로 가버렸잖아요. 다른 곳으로 수입선을 바꾼 가운데 미국 농부들은 투입제 가격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고요. 수요 감소가 뭡니까? 중국 등이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니까 결국 미국 농업에 큰 타격이 발생했습니다. 구제금융은 정치적으로 미국 농업이 입은 데미지를 완화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는요. 1930년대 전략을 반복하는 꼴이 된다. 즉 관세 전쟁의 여파로부터 농부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농업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마켓은 트럼프의 미국 농업 구제금융 발표를 갖다가 경기 부양책이 아닌 임시 땜빵으로 받아들일 것이고요. 구제금융은 관세가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지를 보여주면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시장에 읽힐 것입니다.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뉴스에 숨은 진짜 이야기는 워싱턴이 자신의 무역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슬쩍 n분의 1 뿜빠이 즉 우자가 기름기 잘잘 흐르는 말로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분담케 하는 것 소셜라이제이션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있고요. 과거에 그랬듯이 한번 이 짓을 시작하면 관세가 끝날 때까지 농업 보조금은 계속해서 지급해야 되고 재수 없으면 이후 수십 년간 사실상 영구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거 이미 대공황 때 그 당시에 이미 봤던 겁니다. 그리고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때 이미 어떤 여파가 있고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었든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똑같이 그냥 반복하는 겁니다. 뭐 새로운 거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없어요. 네, 넘어가고요. 벌써 36분이다. 자, 요건 해가지고 프레드 차트 해가지고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잡 오프닝 돼 있죠.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건설업 쪽에 구인 공고 이게 되겠죠. 그래서 2025년 8월에 해가지고 요게 천 단위니까 18만 8천 이게 됩니다. 자, 말씀드리면 건설업 구인 공고가 7월에 요거 7월에 해가지고 30만 3천 여 건이었는데 무려 11만 5천 건이 감소해서 거의 뭐 폭락이죠. 쭉 떨어지죠. 폭락해서 8월에 18만 8천 건을 갖다가 기록했습니다. 뭐 구인 공고 건설업 쪽에 구인 공고 요거 2017년 5월 이후 쭉 올라가죠. 쭉 올라와서 2017년 여기입니다. 2017년 5월 이후 최저고요. 2001년 1월 이후 월간으로는 두 번째로 큰 감소입니다. 요거는 그냥 숫자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데 월간으로 따로 차트를 뽑아보면은 2001년 닷컴 버블 이때 이후 월간으로는 두 번째로 큰 감소였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 건설업 쪽에서의 결원 숫자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 사람 부족한 거죠. 결원 숫자는 26만 5천 여기 해가지고 줄었다. 그러니까 비율로 치면 58.5%나 결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2023년 12월 이후에 건설업 구인하는 숫자 이거 비율로 한 거는 2015년 11월 이후 현재 가장 낮은 2.2%까지 해가지고 떨어져서 기록 중이다. 이래 됩니다. 요 정도로 이 나쁜 데이터는요. 2001년 닷컴 버블 그리고 2008 금융위기 때만 보여진 겁니다. 이게. 보여진 건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모든 레버리지 주식형 ETF의 총 운용 자산은 16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2022년 9월 이후 최고를 기록 중이고요. 가장 현재 돈이 많이 유입된 것이 어디입니까? 거기다가 우자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금광 관련 레버리지 ETF죠. 여기에 지금 돈이 가장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이래 됩니다. 즉 위험 선호 선호 심리가 쩔면서 현재 유포리아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주식판과 달리 실물 경제 쪽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요. 하나같이 전부 다 최소 리세션이다라는 걸 현재 알려주고 있다. 요거는 어쩌든지 우자는 폭락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데이터 나오는 것마다 다 심상치가 않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요거 해가지고 파워 듀크 에너지 나오는데 지금 39분이네. 아이고 요거 어쩌나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40분이 다 돼가니까
요거 이재명 정권에서 당군 이래 최대 역대 최대 국가의 수익 모델화를 갖다 노릴 수 있다라고 우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요 듀크 에너지 요거 기사를 갖다가 우자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듀크 에너지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뭐 뉴클레어도 나오고 뭐 뉴가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발전 용량을 늘리고 그리고 핵발전소 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발전소죠. 원자력 발전소 사업도 해가지고 어디 요거를 추가한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앞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잡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핵발전 사업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사업도 들여다보고 석탄 발전소 이거죠. 콜 리타이먼트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 폐쇄는 딜레이 시킨다 연기한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 제목이라 나와 있는데 최소 2040년까지 해상 풍력 발전 안 하고요. 태양광 발전 용량 추가도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면 이런 가운데 해가지고 지금 그 꼽사리를 오자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선박 인증기관이라고 DNV라고 있습니다. 이게 노르웨이 회사인데 여기 선박 인증기관에서 해가지고요. 이거 로이터 인터뷰한 내용인데 오자가 그냥 차트만 가져왔습니다. 요게 인터뷰한 시점까지 발표된 이거 선박 LNG 그러니까 듀얼 퓨얼 그러니까 이중연료 사용하는 거 요 배들 해가지고 발주량 관련해서 이거 나온 겁니다. 요게 주문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듀얼 퓨얼 그러니까 이중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주문 숫자가 1417척이 될 것이라고 DNV에서 인터뷰할 때 얘기했고요. 신규 주문 확정에 따라 더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추세대로 되면요. 미국이 오히려 돈 싸들고 우리나라 와서 군함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 못 만들어줄 수준이다. 예, 요거는 우자가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40분 넘어버리네. 자, 부자전지대 추석 연휴인데 잘 보내시고요. 2015년 10월 3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